네,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해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견해에 대한 평가는요, 보기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약화한다, 강화한다, 강화, 약화 이런 문항이 나오죠. 자, 제일 처음에 그럼 이걸 볼 때 어떤 사례 케이스가 나오고 A를 약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A에 대한 부정인지를 판단해야죠. A 한번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주장이 제일 처음에 권리자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자는 권리자가 주장한 경우에 한해서 이행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3자가 행사하는 것은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다. 제3자가 권리를 넘겨받기로 약정하였거나 의무 떠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제3자가 아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사례는 그것을 부정해야 되는 거죠. 사실관계를 한번 보죠. A가 유럽 여행을 갔어요. 옆집 B가 A 집안에 쓰레기를 버려요. C가 여기서 핵심이죠. A의 동의를 얻지 않고 B한테 그 쓰레기를 치우라며 제기한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C가 A를 대신하여 B에게 쓰레기를 치우라라고 여기 지금 권리자는 A겠죠. A 집이 A니까요. A 거의 집이니까 A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자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C가 지금 동의도 얻지 않고 한 주장을 인정했던 거 이거는 A의 부정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약화가 될 겁니다. 기억 없는 거 지워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 B를 강화해야 됩니다. B 부분 볼게요. B는 지금 을과 병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만약 어떤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제3자를 고려해서 직접적인 권리가 없는 제3자도 의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의무 있는 사람한테 직접적 권리가 없는 3자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니은 한번 볼까요? B에 부합하는 사례여야 됩니다. D의 아버지인 E가 의무자 D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로 권리자 F랑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E에 대한 F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지금 B를 강화하려면 이에 대한 F의 청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3자의 직접적 권리가 없는 제3자의 권리 행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한 F의 청구. F는 지금 권리자고요. E는 의무자 D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로 권리자 F와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제3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E 역시도 권리자 F랑 지금 약속을 한 의무가 생기는 거죠. D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직접 상대방으로 인해 가지고 권리를 행사한 거죠. 제3자가 아니에요. 직접적 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F는 E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죠, 지금요. 자, 그래서 니은은 강화라고 볼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 지워줘 버리시면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될 거예요.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가 상당히 저는 이제 저 틀렸거든요. 근데 저는 헷갈렸던 게 기억을 판단하면서 을은 B보다 A의 등기 비용을 더 지출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B보다 A의 등기 비용을 더 지출한다고 하니까 등기 비용에 대한 거구나. 그럼 지금 여기서 X국에서 등기 비용을 어떻게 하느냐? 토지 면적이 등기 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고 면적당 같은 지역과 관계없이 등기 비용이 부과되고 단위 면적당 등기 비용은 논이 밭이나 있냐의 2배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고요. 그러면 이제 등기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거구나. 면적당 등기 비용, 면적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1헥타르의 P지방의 논이라고 되어 있네. 그럼 PQ지방이 나와 있을 거니까 지금 그 다음에는 한편 정답무보라는 면적이 있어가지고 1정, 1단, 1무, 1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법령에서 아르와 헥타르도 있고 그리고 P지역과 Q지방에서는 P와 Q지방에서는 개를 사용한다라고 말을 해서 개에 대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적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밭이랑 2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의 E냐 B가 저는 이제 밭과 더해서 2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의 개에 해당하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가 얘인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거 개는 안 나와 있다라고 해서 판단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처음 판단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1헥타르의 논을 보면은 헥타르 같은 경우는
이제 1헥타르라는 가로 세로가 100m인 정사각형의 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가 100m니까 100m에 100m 곱하기 100m겠죠. 이제 100m 곱하기 100m가 되는 거고, 밭이랑 200개에 해당하는 게 밭이랑 더해서 2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니라 밭이랑이죠. 밭이랑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고, 정단, 무, 보를 보면은 무네요, 무. 무가 밭이랑 면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1무가 밭이랑 면적계고, 그리고 밭이랑 200개에 해당하는 거는 200무겠죠. 자, 200무면은 1무가 30평이니까 200무 곱하기 30평을 해야 될 겁니다. 200무 곱하기 30평을 한 게 이제 Q 지방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한 B에 대한 등기 비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이 면적당 등기 비용이 있는 거고, 이제 노는 그거의 2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양쪽을 비교한 다음에 2배에 대한 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1헥타르의 논이에요. 그러면 지금 30평, 200무 곱하기 30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한 평이 얼마인지만 확인해 주면 될 거예요. 3.3제곱미터가 되네요. 3.3제곱미터가 되는 거고, 이제 100 곱하기 100 같은 경우는 1만 제곱미터잖아요. 그래서 1만 제곱미터가 되면은 여기서 3.3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여기서 3.3으로 나오면 3.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거를 비교하라는 거잖아요. 왼쪽을 한번 볼게요. 왼쪽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그 왼쪽이 아니라 이쪽 오른쪽을 보면요. 지금 이냐 같은 경우는 절반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3,000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제 왼쪽이 3,000보다 크냐 작냐를 따져주면 되는 거죠. 지금 3.3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3,000보다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B보다 A의 등기 비용을 더 지출하게 될 겁니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숫자가 나오면 좀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판단하는 게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이 과정에서 계산하는 과정이 들어가면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랑 강한 부분을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적절하게 제끼고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숫자값 비교해가지고 이제 A가 더 크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기억 맞는 거고 기억 없는 거 지워주세요. 니은 한번 볼게요. 갑이 등기소에 이정 3단 1무 10호의 토지를 등기 신청했는데 등기 공무원이 등기부에 22,900제곱미터로 기재했다면 실제 면적보다 등기부에 작게 기재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정 3단 1무 10호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정부터 봐야죠. 이 정 3,000평에 2개니까 6,000평입니다. 그러면은 6,000 그리고 3단 이제 1단은 300평이니까 3단은 이제 900이죠. 6,900을 의미하는 거고 1무니까 30평 그리고 10호는 또 이렇게 10평이 되겠네요. 그러면 6,940평이 되네요. 6,940평 곱하기 한 평당 3.3제곱미터잖아요. 3.3을 곱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대충 계산해도 이제 여기 3을 빼고 하더라도 18에 27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상당히 이제 계산하는 게 까다롭게 계산한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요. 7,00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7,000 곱하기 3 해봤자 21,000이에요. 3이 더 붙는 옆에 3.3이 더 붙는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까지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7,000 곱하기 3 하면 21,000이 되는 거고 거기에 2,100이 3이 더 붙게 되면은 23,100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 수식 계산을 정말 까다롭게 하네요. 이 정도 계산해보면은 등기부가 더 작게 기재된 거다라고 대략 어림선에서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하면은 그냥 이제
3을 곱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20820에다가 이렇게 더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22902가 실제 면적이네요. 그런데 22900 등록됐다고 하면 더 작게 기재된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D 넣는 거 지워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P지방의 논 C에서 얻을 수 있는 쌀 수확량과 Q지방의 논 D에서 얻을 수 있는 쌀 수확량이 같다면 C 면적이 D 면적의 3배다. 자, 지금 P지방과 Q지방을 이야기했으니까 마지막 덩어리를 봐야죠. 마지막 덩어리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P지방의 논 C에서 얻을 수 있는 쌀 수확량과 Q지방의 논 D에서 얻을 수 있는 쌀 수확량이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쌀 수확량이 똑같으니까 개가 같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P지방의 1개와 Q지방의 1개를 비교하면 돼요. P지방의 논 C도 1개고 Q지방의 논 D도 1개라고 생각하는 거죠. P지방에서는 이건 100평이에요. Q지방에서는 300평이래요. C의 면적이 D의 면적의 3배이다. 아니죠. 오히려 D의 면적이 C의 3배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예요. 논쟁에 대한 분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기억을 보게 되면요. 처벌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갑의 관점에서 뭐를 봐야 될까요? 갑은 어떤 게 처벌이 정의로운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갑을 한번 볼까요? 갑은 판사가 사회적 편견이 지금 통계 자료에서 사형 선고에 영향을 미친다. 그거는 정의로운 처벌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처벌에 무관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판사가 가진 편견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주게 되면은 처벌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현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판사의 재량을 최소화하고 공통의 기준을 마련해서 사형 선고를 하도록 하는 방법. 지금 문제가 되는 판사가 가지는 사회적 편견이 사형에 이제 범죄와 무관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거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기억 없는 거 지워주세요. 그러면 디귿을 봐야 될 겁니다. 디귿을 보니까요. 당장 우리는 갑을 봤잖아요. 갑의 입장을 강화해야 돼요. 갑의 입장을 강화하려면은 뭐를 봐야죠? 통계 자료에서 드러나는 게 판사가 가진 사회적 편견이 있고 사형 선고의 암암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와 무관한 요소가 처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부합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2010년 이후 사형 선고 기록을 추가 조사하니까 A인종에서의 편향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갑도 이게 강화인지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갑이 지금 증가한다라는 말을 하진 않거든요. 그냥 통계 자료에서 드러나는 바 사회적 편견이 사형에 암암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디귿의 앞에 나와 있는 편향이 증가했다, 인종의 편향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A 인종의 편향이 지금 존재한다라는 것을 깔고 있겠죠. 그러면은 사회적 편견이 암암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편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랑 그게 이제 사회적 편견이 사형 선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랑 부합하는지는 좀 판단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을을 한번 보면 돼요. 을의 입장은 약화할 것이다. 을의 입장이 뭔지를 보니까요. 을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죠. 정의란 일부만 처벌할 수 있더라도 가능한 많이 처벌해야 되는 거고 흉악범 일부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해도 여전히 정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편향에 대한 거 보려고 하니까요.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비율의 사람의 비율이 높다라고 해서 범죄와 무관한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의도가 없는 거라면은 범죄와 무관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특정 비율의 사람이 비율이 높은 거, 그게 이제 편향이겠죠. A인종의 편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만으로 처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약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죠? 특정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은 범죄와 무관한 요소가 처벌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냥 특정 비율 사람의 비율이 높아졌다만 가지고
을의 입장이 약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을의 입장이 약화된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틀렸더라고요. 지워주시면은 정답은 어렵지 않게 1번이다 라고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에 대한 분석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기억으로 한번 가보세요. 기억으로 가보시면요. 지금 이 경우라면 뒤쪽에 보시면요.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두 선택지에 대해서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두 선택지는 기술에서뿐만이 아니라 실제에서도 다른 선택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원리 P를 일단 봐야 되겠네요. 원리 P를 보니까요. 원리 P 지금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리 P는 보입니다. 원리 P 같은 경우는 이제 A, B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리 P 자체가 중요한 거죠. 원리 P 내용을 보니까요. A와 B가 같은 것을 지칭하는 다른 기술일 때 A가 들어간 어떤 문장에 A 대신 B를 대입해도 그 문장의 참거짓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지금 볼게요. 한 사람이 두 선택지에 대해서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어요. 두 선택지는 기술에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서도 다른 선택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선택지에 대해서 다른 선호를 가져요. 지금 원리 P를 보니까요. A와 B가 같은 것을 지칭하는 다른 기술이다. 그러니까 같은 거를 지칭하는데 표현만 다르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A가 들어간 어떤 문장에 A 대신 B를 대입해도 참거짓이 바뀌지 않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두 선택지에 대해 가지고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게 만약에 P가 앞에 말하는 게 절대로 거짓이 될 수 없는 논리적 원칙이다. 절대로 거짓이 될 수 없는 논리적 원칙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반드시 참이라는 거죠. P가 반드시 참이에요. 그러면 A랑 B가 같은 것을 지칭하면은 A가 들어간 어떤 문장에 A 대신 B를 넣어도 그 문장의 참거짓이 바뀌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보니까 뒤에 S가 A를 다른 것보다 선호한다라가 참이면은 S가 B를 다른 것보다 선호한다도 참이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밑에 한번 볼게요. 두 선택지에 대해서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명은 A가 7번째로 선호한다. 한 명은 B가 6번째로 선호한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같은 것을 지칭하는 다른 기술이라고 하면은 같은 것을 지칭하게 되면은 어떤 문장에다가 다른 거를 넣어도 참거짓이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참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같은 것을 지칭하면은 참거짓이 유지가 돼야 돼요. A랑 B가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은 A가 6번째 여기 자리에 A가 7번째를 선호하면서 동시에 B를 넣었을 때 7번째를 선호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참이라고 하면은 모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B가 반드시 참이라고 되면은 이렇게 두 선택지에 대해 가지고 선호가 다르면은 두 선택지는 실제로 다른 선택지여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을 가리켜야 하는 걸 거예요. 다른 것을 지칭해야 한다라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그냥 논증적으로 써놔가지고 헷갈리게 말을 하고 있는데 논리적, 절대로 거짓이 될 수 없는 논리적 원칙이란 건 반드시 참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원리 P가 반드시 참이 되면요. 그러면 두 선택지에 대해 가지고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게 참이라는 거죠. A가 뭐 7번째로 선호하고 B는 6번째로 선호해요. 만약에 똑같은 것을 지칭하는 거라고 하면은 지금 위에 나오면은 결국 같은 선호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럼 다른 걸 선호하게 되면 똑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과값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기억은 당연히 참이 되는 거죠. 표현을 조금 제가 어렵게 했지만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니은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이 참일 때 A는 제인의 선호가 비합리적이라고 볼 거예요. 동그라미 기억을 한번 봅시다. 잭과 런던의 연쇄살인마가 같은 사람을 지칭해요. 그러면 A와 B가 같은 것을 지칭하는 다른 기술인 거죠. A가 들어가는 문장에 A 대신 B를 넣어도 참거짓이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제인이 런던의 연쇄살인마가 체포되는 것을 선호하면 그러면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다른 기술, 지금 잭과 런던의 연쇄살인마가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다른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잭이라는 걸 넣어도 선호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볼 것이다. 이제 A 부분에서
무엇을 비합리적이라고 보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문장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선호가 달라지는 현상이 있는 거고, 그런 현상은 선호의 비합리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선택지의 기술에 따라 가지고 선호자의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비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니은 역시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니은 없는 거 지워주겠습니다. 디귿 한번 볼게요. A와 B 모두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볼 거예요. 3분의 2가 비어있는 물병과 3분의 1이 비어 채워있는 물병이에요. 내포적 의미가 동일함을 아는 사람들, 둘에 대해 다른 선호를 보여요. 지금 3분의 2가 비어있는 물병과 3분의 1이 채워져 있는 물병은 똑같은 것을 기술하잖아요. 같은 것을 기술하는 다른 지칭을 기술일 때 만약에 선호가 달라지면 선호의 비합리성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A에 따르면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거네요. B를 한번 볼까요? B를 보게 되면은 그것을 판단할 때 같은 것을 지칭할 뿐만이 아니라 내포적 의미도 동일해야 되고, 그 선호 변화가 비합리성을 보여주는지는 이런 엄격한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된대요. 원리 P는 이제 진리치가 바뀌지 않으려면 같은 것을 지칭할 뿐만이 아니라 내포적 의미도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B는 원리 P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같은 것을 지칭하는 다른 기술인 것 뿐만이 아니라 내포적 의미도 똑같을 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만약에 다른 선으로 보여요. 그럼 P 역시도 비합리성을 보여준다라고 판단하게 될 겁니다. 디귿 역시 맞는 말이 되네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14번 같은 경우가 논증 분석 이제 익숙하게 준비하시면은, 논증적 표현 익숙하게 준비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도 글에 대한 분석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 한번 볼게요. A의 입장은 약화돼야 되는 거예요.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괴로움의 감정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판단을 일컫는 다른 말에 불과하다. A에 뭐가 나와야죠? 괴로움의 감정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판단을 일컫는 다른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건 A에서 괴로움에 대한 감정 부분 한번 볼까요? 괴로움에 대한 감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위에 한번 보면요. 과거의 행동에서 후회하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게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후회는 그것에 대한 괴로움의 감정 역시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즉 후회라는 것은 그것을 하지 말아야 했다라는 판단에 더해서 괴로움의 감정 역시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억은 괴로움의 감정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판단을 일컫는 다른 말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은 A는 그냥 후회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하지 말아야 했다라고 판단하는 거랑 그냥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A가 성립하려면은 후회라는 것은 판단에 더해서 괴로운 감정이 있어야 된다, 판단과 괴로움의 감정은 다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판단과 괴로움이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는 A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기억 없는 거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니은 한번 볼까요? B는 과거 행동에 대한 괴로움의 감정이 미래 행동에 이로움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여 A를 반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귿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기억이 맞았으니까 디귿이 두 개죠. A와 B는 후회가 감정의 요소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지만 판단의 요소를 가지는 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한번 볼까요? 후회라는 것은 괴로움의 감정 역시도 포함한다. 후회가 감정을 가진다고 하네요. B 한번 볼게요. 후회에 괴로움이 감정이 들어있다. 그 말은 후회가 감정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견이 같네요. 판단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A 한번 볼까요? 후회에 판단이 있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B에 한번 볼까요? 후회는 괴로움에 대한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치를 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향이 있고 그것이 전부인 건 없어서 감정적인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후회할 때 느끼는 괴로운 감정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둔다라는 것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것이다. 감정이 후회에 들어있고 그것은 비합리성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지금 B가 후회에 판단 요소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나요? B는 지금 후회의 판단 요소에 대해 가지고는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판단 요소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려면은 A는 판단 요소를 가진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B는 판단 요소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예요. 정답은 어떻게 된다? 1번이 된다. 이렇게 풀어줘야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선지 1번으로 가보고 보면 선지가 5개가 있어요. 보기처럼 3개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문도 이렇게 딱 끊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읽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피스즐 강의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15분 같이 분석 이렇게 A, B로 딱 끊어지는 거는 그리고 보기가 명확하게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보기, 기역 찾아서 올라가고 니은 찾아서 올라가고 디귿 찾아서 올라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런 글 같은 경우는 글을 한번 읽어주고 그래서 선지가 어느 내용으로 올라가서 판단해야 되는지를 한번 봐주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텍스트를 한번 보면요. 경어법은 호칭 대명사에서 체계화되고 그래서 라틴어 같은 경우에서 대다수 서양의 2인칭 대명사는 평칭어와 경칭어로 양분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선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위자와 하위자에서 상위자는 하위자한테 T를, 하위자는 상위자한테 V를 사용한대요. 동등하다면 V를 사용하거나 T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네요. 밑에 문단 보니까 지위 이외에 유대도 선택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위가 동등하더라도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서로 V를 쓰고 가까운 사이라면 서로 T를 쓴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위 차이가 있을 때는 한쪽 V, 한쪽 T 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20세기 중반 이후 나와 있고요. 유대가 지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시가 가령이라고 해가지고 고객 점원 사이 나와서 지위로만 보면은 T를 써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 차이와 관계없이 친근할 때는 T, 그렇지 않을 때는 V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V를 주고받다가 친하면서 T를 사용하니까 지위고하가 명맥 유지하고 있다라고 글 다 읽어주면 되겠네요. 1번 선지 한번 볼까요? 시대에 상관없이 갑이 을에게 B를 사용한다면 적어도 을이 갑보다 지위에서 하위자는 아니다.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거는 텍스트를 읽어줘가지고요. 갑이 을한테 V를 사용하는데 갑보다 을이 하위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지위에 대한 사용이 완화된 게 마지막 문단이잖아요. 마지막 문단 예시를 한번 보는 거죠. 고객은 점원보다 지위에서도 높대요. 그러면은 근데 고객이 점원한테 T를 쓰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네요. 그럼 고객이 여기다가 써주시는 거 방법입니다. 점원에게 T를 쓰지 않지만 그렇게 어려워요. V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점원은 고객보다 뭐라고요? 고객은 점원보다 지위에서 더 높은 거예요. 점원은 고객보다 지위에서 하위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 1번 선지는 틀리구나. 틀릴 수 있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서 해당 내용으로 올라가서 예시 문장을 봐서 정확하게 풀어주면 됩니다. 2번 선지를 한번 볼까요? 시대와 상관없이 서양에서 지위가 동등한 자들끼리 T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유대가 깊은 자들끼리 T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지위가 동등한 자들끼리 T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유대가 깊은 자들끼리 T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교급이잖아요. 더군다나 시대와 상관없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위와 유대에 대한 내용은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나왔어요. 지위가 동등하더라도 가까운 사이라면 T를 쓰고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V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유대가 깊은 사람이 되면은 서로 T를 쓰겠죠. 근데 유대가 깊은 사람은
지위가 동등한 속에서 유대가 깊으면 T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V를 쓰는 거예요. 일단 지위가 동등해야지만 같은 이제 그 높임말 혹은 반말에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텍스트를 봤을 때 지문에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가 깊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지위 고하가 있으면은 지위 차이가 있을 경우 한쪽은 V를 다른 한쪽은 T를 쓴다라고 했잖아요. 지위가 동등할 경우 그 다음에 T를 쓰는 여부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지위가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를 하는 거니까요. 선지 이거는 지금 비교 기준이 잘못됐죠. 틀린 겁니다. 선지 3번.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서양에는 한쪽은 V를 사용하고 한쪽은 T를 사용하며 서로 대화하는 양상이 그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요. 마지막 문단이잖아요. 한쪽은 V를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T를 사용하면서 대화를 하는 양상. 그 이전보다 지금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V를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T를 사용하며 대화한다라는 것이 지위에 따라 가지고 지위 차이가 있으면 한쪽은 V를 사용하고 한쪽은 T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20세기 전까지는 20세기 중반 전까지는 지위 차이가 있으면 한쪽은 V, 한쪽은 T였어요. 20세기 중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음에도 고객이 점원한테 T를 쓰기 어렵다. 그러면은 한쪽은 V를 사용하고 한쪽을 T를 사용하는 경우가 원래는 과거에는 지위에 따라 가지고 V를 쓰고 T를 썼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20세기 중반 이후 그러기 어렵게 됐네요. 그럼 그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뒤쪽 보면요. 지위를 고려하면 자식이 부모한테 V를 써야 하지만 T를 쓰는 일이 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쪽은 지위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난다. 20세기 중반 이전은요. 이제 안 그런다라는 거잖아요. 지위의 차이와 관계없이 친근한 사이에는 서로 T, 그렇지 않은 사이에는 서로 V를 사용하는 양상이 크게 확대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지위에 따라 가지고 V, T를 쓰는 게 그 이전 이제 20세기 중반이 넘어가면서 친분에 따라 가지고 바뀌어 나갔네요. 그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7번. 동그라미 니은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니은, 사세경의 마음 이론 능력을 갖춘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니은에 대한 평가입니다. 기억을 보니까요. 앞에 경우가 있으면 동그라미 니은은 약화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동그라미 니은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와 유사한 반복 실험 결과를 근거로 일부 심리학자들이 사세에 마음이론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마음이론 능력을 보니까요. 마음이론 능력이라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의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유아가 이 능력을 갖추려면 3가지 능력이 발달해야 한대요. 그래서 첫째 블라블라, 둘째 블라블라, 그 다음에 셋째 블라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이론 능력을 획득하는지 평가하는 실험이 틀린 믿음 과제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유아한테 어떤 상황을 말없이 보여주고 그리고 등장인물을 추측하라고, 행동을 추측하라고 되어 있어요. 갑이 초콜릿을 둥근 바구니에 숨겼어요. 을이 둥근 바구니에 꺼내서 네모에 넣었어요. 갑이 방으로 돌아오면 어디에 찾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갑은 둥근 바구니에만 놓고 나갔으니까 둥근 바구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둥근 바구니라고 하는 게 맞겠죠. 4세 이상은 둥근 바구니에 찾을 것, 4세 미만은 네모 상자에 찾을 것이라고 답을 했대요. 이 실험을 사실 무조건 읽었어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반드시 읽었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4세 미만은 네모 상자에서 찾을 것이라고 답을 했고요. 이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4세경의 마음 능력 이론을 갖춘다. 4세 미만과 4세 이상이 구별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기억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동그라미 기억 이외에 틀린 믿음 과제, 지금 말한 틀린 믿음 과제라는 것에서 뭔가 별도의 사고 능력이 필요하대요.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동그라미 기억 이외에 별도의 사고 능력이 필요하대요. 지금
마음이론 능력을 갖췄는지 보기 위해서 동그라미 기억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능력을 갖췄다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실험해서 봐서 4세 미만은 못 갖췄는데 4세 이상은 갖췄다. 그래서 마음 이론 능력이라는 게 4세경에 갖춘다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실험이라는 것은, 틀린 믿음 가제라는 이 실험이라는 것은, 만약에 기억에서 동그라미 기억 외에 별도의 사고 과정, 그러니까 마음 이론 능력에 필요한 능력 외에 별도의 능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답을 하고 답을 못하는 게, 마음 이론 능력에 필요한, 마음 이론 능력에 요구되는 그 능력이 아닌 별도의 것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해당하면은 이 사세가 이전 이유가 판단하는 게 마음 이론 능력을 갖췄는지를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왜? 지금 동그라미 기억 외에 별도의 사고 능력이 필요해지게 되면은, 사세경의 마음 이론 능력을 갖춘다라고 말을 할 때는 마음 이론 능력에서 필요한 세 가지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 실험은 그거 외에 다른 능력을 갖췄는지를 측정하는 실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사세의 마음 이론 능력을 갖췄다 안 갖췄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약화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억 없는 거 지워주세요. 자, 그러면은 니은 보면 되겠죠. 동그라미 니은은 강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니은에 부합해야죠. 사탕 봉지 안에서 연필을 발견하고 놀란 유아에게 이 봉지 안을 아직 보지 못한 아이는 봉지 안에 무엇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4세를 기준으로 4세 미만은 연필. 지금 이 실험이랑 똑같네요. 갑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냐라는 거죠. 사탕봉지예요. 이 봉지 안을 못 봤어요. 연필을 못 봤습니다. 사탕봉지라는 것만 보면은 사탕봉지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4세 이상은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4세 미만은 그러지 못하고 내가 본 것만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면 일단 이 실험이랑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니은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텍스트에 부합하는 내용, 똑같은 실험 내용이 나왔으면 동그라미 니은은 강화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니은 맞는 내용이고요. 디귿 한번 볼까요? 어떤 실험 결과는 동그라미 니은을 강화하지도 약화하지도 않는데요. 관계없다라는 거죠. 유아가 매우 좋아할 장난감을 선반 꼭대기에 올려놓고 4세 미만한테 보여준 다음에 장난감이 어디 있는지 잊었다고 말하면서 소재를 물었어요. 지금 여기서는 실험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집단의 차이가 양육자가 유아를 곁에서 가만히 지켜볼 때랑 양육자가 현장에 없을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육자에 따라 가지고 뭐가 달라진다라는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이에요. 4세 미만을 대상으로 더군다나 실험을 했잖아요. 4세 미만의 집단을 기준으로 양육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야기하는 거는요. 동그라미 니은과 지금 뭐 실험 내용과 같은 내용도 아니고 반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화하지도 약화하지도 않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18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에 대한 분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기억을 보면요. 갑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A도 B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거 여기 보면 사례가 나와 있네요. 사례에서 갑이 나와 있었습니다. 갑이 모르는 사이 아버지는 뒷산에 숨어 있었고 경찰한테 아버지를 숨겨주고 있는 갑이 뒷산에 숨어 있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A에 따를 때 다른 사람을 소개로도로 말하는 게 거짓말이고, 즉 해가지고 P가 거짓이고 그것을 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로 하여금 P가 참이라고 믿게 P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P를 말했죠. 아버지는 뒷산에 숨어 있어요. 이게 거짓이어야지만 거짓말인데 이게 거짓인가요? 참이죠. 그러니까 A는 갑의 진술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A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자, 지금 이게 즉이라고 해가지고 무엇이 거짓말이다. 이건 사실 필충이에요. 필충. 정의문을 이야기한 거예요. P가 거짓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데 P가 참이라고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P를 말했는데 갑에서는 그게 거짓이 아니라 참이잖아요. 거짓말이 아니겠죠. 자, B 한번 볼까요? B는 P가 거짓이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P가 참이라고 믿게 하려고 P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P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뒷산에 숨어 있어요. 이게 거짓이라고 믿죠.
그런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P가 참이라고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거짓인지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거짓인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P가 거짓이라고 믿어요. 근데 상대로 하여금 이제 P가 참이라고 믿게 하려고 P를 말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그러면은 P를 말해요. 아버지는 뒷산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P가 거짓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게 거짓이라고 믿는 거죠. 근데 뒷산에 숨어 있어요가 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의 진술이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A는 동의하는 게 맞지만 B도 동의하지 않나요? 아니, B는 거짓말을 하고 볼 거예요. 그래서 B 부분이 틀렸네요. 기억 있는 거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진술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C는 동의하지만 A는 동의하지 않는다. 을 한번 볼까요? 을은 이제 그의 부하 돌쇠가 경찰정보원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안심시키기 위해서 경찰정보원은 없다고 말합니다. C 한번 볼까요? C, P를 참이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P를 참이라고 믿게 하려금 P를 말하는 거예요. C, 상대방은 지금 P를 참이라고, 나는 P를 참이라고 믿지 않아요. 지금 돌쇠는 경찰정보원은 없다를 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심시키기 위해 가지고 P를 말해요. 거짓말이네요. 그러면은 C에 따르면은 거짓말이 됩니다. A는 동의하지 않는다. A는 뭐라고 말을 하죠? A는 P가 거짓이고 그것을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로 하여금 P가 참이라고 믿게 하려고 P를 말하는 것. 이게 거짓말이네요. P가 거짓이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해야 돼요. 그리고 경찰정보원이 없다라는 걸 믿게 하려고 말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제일 첫 번째, 을이 그의 부하 돌쇠가 경찰정보원이라고 확신한 거지 내 조직에 경찰정보원은 없다라는 게 이게 실제 거짓인가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는 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거짓이라고 아는 것도 아니고 상대로 하여금 P가 참임을 믿게 하려고, 즉 내 조직에 경찰정보원이 없다라는 걸 믿게 말하려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돌쇠 입장에서는 을이 만약에 경찰정보원이면은 을이 경찰정보원이라고 이제 우리 조직에 경찰정보원이 있다라는 거는 참이라고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가 참이라고 믿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즉 내 조직에 경찰정보원이 없다라고 믿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말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을은 경찰정보원이 있다라고, 만약에 을이 진짜로 경찰정보원이라면요, 그렇게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것을 A자리에 올렸을 때 P가 거짓이고, 즉 내 조직에 경찰정보원이 없다가 거짓이고, 여기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P가 참이라고 믿게 하려고, 경찰정보는 없다라고 믿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을의 진술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A는 동의하지 않겠네요. 자, 니은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죠. 자, 이거는 사실 니은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D것까지 한번 볼게요. 병의 진술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B와 C 모두 동의한다. 자, 폭력범죄를 목격한 병이에요. 살해 협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범죄를 목격했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목격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P가 거짓이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목격한 적이 없다가 거짓이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P를 말하는 것인가요? 지금 B와 C가 둘 다 거짓말이 되려면요, 여기 이제 다 부합해야 됩니다. P가 거짓이라고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P가 참이라고 믿게 하려고 P를 말하는 것, 이게 B에 해당하는지도 애매할 수 있어요. C까지 한번 볼게요. P를 참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P를 참이라 믿는다고 믿게 하려고, 폭력을 목격한 적이 없는다고 믿게 하려고 P를 말하는 건가요? 믿는 척 속이려 하는 건가요? 여기에는 절대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D글쎄는 어떻게 보건 틀렸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경우에 끊어가지고 넣어보세요. 하나하나 판단해 보시면요, 큰 문제 없이 풀릴 거예요.
자,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갑의 견해는 강화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갑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화론자 을이 있고요. 도덕 실제론자 갑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태도와 독립적인 참이 있고 도덕적 참을 알 수 있는 심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덕적 참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도덕적 참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도덕적 참은 존재하고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양한 이론을 갖게 돼요. 갑의 견해가 강화되나요? 아니요. 강화되지 않죠. 부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기억 지어주세요. 니은 한번 볼게요. 을의 견해가 약화되어야 돼요. 그러면 을의 견해에 부정이 나와야죠. 을을 한번 볼게요. 진화론자 을에 따르면 심적 능력은 자연 선택의 산물이고 유전자 증식 극대화를 위해 생긴 거고, 그래서 생물학적 적응에 도움이 되면은 도덕적 참과 상충한다고 하더라도 자연 선택은 이를 유발하는 심적 능력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게 되면은 성차별주의 이런 것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심적 능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을의 견해에서 부정되나요? 상충되나요? 아니죠. 을과 동시에 참일 수 있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 아닙니다. 정답은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2번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20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논쟁에 대한 평가라고 되어 있고요. 갑을병 3개 나와 있습니다. 바로 풀면 될 거예요. 이해의 대상인 타인이 되는 것은 선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높이지만 타인이 처한 상황에 있다고 상상하는 것을 악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높인다. 지금 진술이 2개가 나왔습니다. 강화 약화의 기본은 갑이 A라고 말해요. 진술 기억에서 A, B가 나와요. 강화입니다. 그쵸? 관계없는 B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으면 그냥 부합하는 것만 나오면 강화예요. 자, 갑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이해하려면 타인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상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타인지향적 관점인 이해의 대상인 타인이 되어봐야지 생각과 느낌을 이제 가지게 되어서 타인이 되고, 그래야지만 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타인이 되는 것은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 요소래요. 이걸 갖추게 되면은 도덕적 삶, 선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필수 요소니까 갖추면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필수적인 요소니까요. 그러면 갑의 주장이 부합하는 내용이에요. 타인이 처한 상황에 있다고 상상하는 건 악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인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상에 대해 가지고는 언급하지 않았네요. 지금 갑 같은 경우는 A를 진술해서 말을 했고 보기에서는 A, B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의 주장 강화하는 기본적인 케이스죠. 이번에는 을의 주장 약화한다. 그럼 을의 그것에 대한 부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을 한번 볼게요. 을은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덕적 삶을 살 수 없어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을은 이렇게 말을 해요. 타인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해하려면 스스로를 타인이 처한 상황에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거는 왜곡된 이해를 초래하진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덕적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도덕적 삶을 살려면 타인을 이해하는 게 필수 조건이라는 것까지 똑같은 내용이 갑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상하는 것이 최선이래요. 근데 상상하는 것은 악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인다고 하면은 B의 주장이 지금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B의 주장을 약화한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기억 없는 거 지워주시고요. 디귿 보면 되겠네요. 타인이 처한 상황에 있다고 상상함으로써 적절한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있다면 병의 주장은 약화된다. 병은 상상하면은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죠. 자, 그런 관점 전환 위에서 보면 현실적 관점 전환이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것은 방해가 되고 도덕적으로 하는 것을 관점을 전환을 할 경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도덕적 비난을 가지지 못한대요. 관점 전환, 타인에 대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상상하면은 도덕적 비난을 못한대요. 오히려 근데 상상함으로써 상상하고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있다. 그러면 도덕적 비난을 하지 못한다의 정확한 부정이죠. 병의 주장 약화되네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없는 거 지워주시고요. 니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관점의 전환 없이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갑의 주장이 약화된다. 관점의 전환 없이 이해할 수 있다. 지금 갑은 타인을 이해하려면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면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관점 전환 없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갑의 주장 약화되는 거 맞죠? 을의 주장 강화된다. 을이 관점 전환 없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나요? 을 역시도 현실적인 관점 전환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게 최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을의 주장이 부합하는 거 아니네요. 그래서 기억 맞고 디귿 맞고 닝 틀려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0번까지의 해설이었습니다.